안녕하세요. 집박사 박사 시원입니다. 드디어 소문만 무성하던 주거용 임대차법 개정이 7월 달에 공표가 되었고 7월 18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변경이 되었으며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집주인들이 대응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개정이 이루어진 배경에는요. 기존에 집주인들이 렌트비를 대폭 인상해서 받거나 주택을 매매할 목적으로 거짓 노티스를 주고 세입자를 쫓아내는 이런 형태들이 가끔 발생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정됐다고 정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렌트비를 1년에 3%, 3.5% 정부가 정해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만 인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켓에 따라서 렌트비가 많이 올라갈 때는 몇백 불씩 이렇게 한꺼번에 올려받으려면은 이제 편법을 쓸 수밖에 없어서 세입자를 퇴거 명령을 내리는 그런 집주인들의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정부 측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테넌트를 위해서 많이 편향된 임대차 시장에서 이런 개정법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변경 내용들을 보시면은 일단 집주인분들이 테넌트를 퇴거시킬 목적으로 노티스를 주게 되죠. 그 노티스를 저희가 발행할 때 예전에는 2달 노티스를 줬죠. 근데 그게 넉 달, 4달 노티스로 바뀌었습니다. 발송되는 그 당월을 제외하면 사실상 5달이 되는 거죠. 자, 이번 달에 노티스가 나갔으면 실효적인 발생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발생되기 때문에 사실상 5개월의 노티스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노티스 전달 시에 예전에는 세입자에게만 전달이 되면 됐었는데 이제는 주정부 웹사이트에 그 노티스를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BC 랜드로드 포털에다가 업로드를 하셔야 되고 그것을 업로드 하실 때 집에 세입자 대신 들어갈 사람의 신상 정보도 같이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그 신상 정보의 대상은 집주인이 되거나 아니면 직계가족, 직계가족이라 하면 배우자를 포함해서 자녀, 부모 등만 포함됩니다. 형제나 뭐 친구 이런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세입자 퇴거 후에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필수 거주 기간도 예전에는 6달이었는데 지금은 1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입자를 나가게 하고 들어가서 사시다가 파시려고 하면 마켓의 흐름에 맞추기는 정말 쉽지가 않죠. 요즘처럼 마켓이 몇 달 단위로, 몇 주 단위로도 바뀔 때, 요럴 때는 분위기가 바뀔 때는, 6개월도 아니고 1년씩 이렇게 텀을 잡고 바라보기는 쉽지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요게 뭐 6개월이나 1년이나 나간 세입자가 지켜봅니다. 왜냐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요게 목돈이 되기 때문에 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세입자가 나가서 그 주변에다가 렌트를 얻어요. 그리고 그 집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혹시 다른 사람에게 렌트를 주거나 그 집을 팔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지켜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제 필수 기간 6개월일 때 마지막 달 며칠을 앞두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뭐 키를 주거나 집을 팔려고 리스팅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이전 세입자가 사진을 찍어서 정부에 클레임을 하게 돼서 1년치 페널티를 문 그런 경우도 주변에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태그 노티스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이 예전에 이의 신청 기간이라 하면 집주인이 이제 노티스를 줬을 때 정황상 실제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려는 의도보다는 다른 의도가 보인다거나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뭐 가족이 6명인데 원베드로 이사를 들어오려고 한다. 이런 부분들 아니면 뭐 멀티 프로퍼티가 있는데 굳이 여기를 들어와야 될 사유가 없다. 이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예전에는 15일 이내였다면 그것이 이제 30일 이내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세입자가 그 퇴거 노티스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규정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위반 시의 벌금은 현행대로 1년치 렌트비를 물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년치로 바뀐다는 이런 괴담이 있었죠. 네,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까지는 1년치입니다. 자, 원베드 같은 경우에 2,000불이나 2,000불 이하의 원베드 유닛 같은 경우에는 뭐 2만 불에서 투베드, 쓰리베드, 싱글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4만 불이나 그 이상의 1년치 렌트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일시불로 지급돼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경제적인 데미지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세입자가 나가고 또 얼마 기간 들어가서 사시다가 이런 계획들을 세우실 때는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서류상 절차상 미비로 인해서 상대방 카운터파트가 클레임을 걸거나 구투를 잡았을 때 손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바쁘신 일상 중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불필요한 리포팅들이 많이 없었죠. 예를 들자면 제가 3월 달에 하는 스페큘레이션 그런 텍스 보고 주택에 대한 프로퍼티 텍스 이런 것도 예전에는 그냥 그랜트로 시청해서 바로 이제 리포트를 하시면 됐는데 지금은 BC주 정부에다가 그랜트를 신청하고 어프로브 받고 그 다음에 시청에다 페이를 하는 이렇게 절차상의 단계들을 많이 만들어서 집주인들이 미스를 하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되는 이런 구조로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노티스를 테넌트에만 주고 주정부에다가 웹사이트에다가 업로드를 하지 않았을 때 이 부분을 테넌트가 클레임했을 때는 이제 홈오너가 손해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서류 절차상에 미비한 점이 없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계속 집주인들이 뭐 해야 될 것들이 늘어나면 나중에는 각 홈오너들마다 거의 서류 준비해 주는 집사를 한 명씩 둬야 되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지금 현실적인 가장 대처 방법은 뮤추얼 어그리먼트, 테넌트와 집주인이 상호 합의를 하는 겁니다. 자, 언제쯤까지 나가주겠니? 그러면 마지막 달은 공짜로 살아도 되고, 뭐 한두 달치의 액수의 렌트를 내가 보상을 해줄게. 요게 지금 현행 이뤄주고 있는 상태고요. 요렇게 법이 변경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이 한두 달로 끝나는 게 아니고 두세 달치를 요구하거나 그 이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가끔은 지금도 들리긴 합니다만 점점 더 이런 뮤추얼 어그리먼트에 대한 보상 심리가 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뀌는 법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미리미리 철저하게 준비해서 다들 손해보시지 않고 좋은 투자 되시고 좋은 백후부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집박사 박사 시간이었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